예,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양재 사장님이 조금 기대했는데 뭔가 형용사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강의만 이렇게 프로모션 해주셔서 한복은 왜 입고 오셨는지 뭐 이렇게 한복 입고 오시면서 오늘 저를 멋지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실망했습니다. 예. 저는 현재 패션 액세서리 MD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패션 액세서리 MD 하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일의 가치도 달라지고 내 자신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제가 저 양말 만들어서 팔아요 이러면 뭔가 양말 장사 같고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스포츠 양말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이제 브랜드에 납품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양말 만들어서 팔아요랑 패션 액세서리 MD 이제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랑 이렇게 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다른데 우리는 아메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당당한 자세로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아메이를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난난 떴더니 난난 떴더니 웃줄도 알고요. 이게 노래예요 나름. 예, 웃줄도 알지만 때 까고 인 까고 웃나이까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큰딸이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제가 계속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가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시켰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신나하니까 그걸 계속 시켰더니 얘를 불러서 제가 그 알림장에 제가 썼어요. 그대로 소리 나는 음대로 적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대체 이 노래가 뭔가요? 하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난난 멋쟁이, 웃을 줄도 알고요. 땡할 줄도 알고요. 울 줄도 알지만 땡보다 잉보다 웃는 얼굴 이쁘니까요 온 거예요. 자, 이 글을 읽고 난난 떴더니를 보면 이러시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난난 떴더니라 그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생활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소비가 지출이고 그냥 내가 생필품을 사오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수입이 된다 그러고 그게 비전이 된다 그러고 그게 뭐 나한테 기회가 된다는데 그게 난난 떴더니 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뭐 생전 처음 들으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뭔가 알고 들으면 이게 난난 떴더니가 뭔지를 알겠지만 아메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꾸준히 나온다 보면 난난 떴더니가 어느 순간에 난난 멋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루틴을 갖는다면 그 이야기의 뜻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갈증이 안 나려고 입안에 마우스 스프레이를 진짜 엄청 뿌리고 왔는데 물 좀 조금만. 예. 당뇨는 아니고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면 입속이 좀 많이 말라서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와 루틴인데 저는 오늘 소제목으로 내 마음이 들리니예요. 뭐 반말한다고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주제를 듣고 바라는 게 좀 많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없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주변을 다 종처럼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 내 마음이 들리니는 제가 우선순위와 루틴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좋은 강의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선순위로 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루틴에 또 사업적인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잘 실천을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처한 상황도 다르고 제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행동에 앞서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간절함을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는 일 잘하는 이승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 가진 이 직업은 50대 중반에 새롭게 가지게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취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거를 포기를 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뭐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그걸 원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짜 그거를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선순위와 루틴에 앞서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때 모아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족장에 그 추장이 되어서 그냥 안정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모아나가 왜 바다를 동경하고 왜 그 위험한 바다로 왜 뛰쳐나갔을까요? 모아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정해진 대로 살아도 아쉬운 건 없는데 내면의 소리는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봐. 저기 위험할지 모르지만 저기 간다면 내가 내 세상이 더 넓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부족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두렵지만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모함나도 그래요. 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럴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긴장을 해서 손이 너무 떨려서 리모컨을 들고 할 수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또한 저는 당뇨도 아니고 수전증도 아닙니다. 그냥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까칠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 진심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도 굉장히 떨리다는 그 시선을 바라봐 주신다면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가 왜 낯설까요? 아메이는 어느 날 내 삶 옆에 다가온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온 게 아니라 아메이가 처음에는 내 삶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내 친구도 있고 나에게 돈을 주는 직장도 있고 그런 내 삶이 있었는데 그 옆에 어느 날 와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낯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낯선 거를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제 했을 때 아메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미팅에 오면 그냥 아메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배워서 뭘 배우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동기부여 강의를 듣는다거나 자기 개발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 제품을 더 잘 배우고 잘 쓸 수 있도록 제품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 마인드를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숨겨져 있던 잠재력에 있는 그 거인들을 깨우는 일이 바로 아메이에 처음 와서 하는 배우고 거인을 깨우는 일입니다. 다음은 써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업은 제품 유통을 하고 광고를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생활 건강을 하는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물건을 위해서 정말 수억 원의 뭐 광고비를 내면서 모델을 쓰는 거는 멋져 보이고 프로답고 사업인데 개인이 광고하고 뭔가 전달하면 뭔가 구멍가게처럼 느껴지는 거는 편견이거든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써보고 제품을 애용해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동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도 그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이 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써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뭔가 제품을 계속 쓰라고 하면 뭔가 또 사람들이 이거 봐 결국은 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 제가 내 자신이 모델이 돼서 광고를 해주고 이걸 유통하는 그게 내 삶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써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써야지 감동이 오는 거고 그 감동이 누군가한테 전달해야지 비로소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함께 한다는 거는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한다면 어쩌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고 엑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뛰어나게 되는 그 상태를 엑셀이라고 하고 엑셀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게 되면 훌륭해지는 엑설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 단점을 고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장점은 부각을 시키면서 내가 없는 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그 어떤 기회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처음이에요. 23년 들어서 처음 하는 세미나의 첫 강의를 맡기도 했지만 제가 올해 사위가 생겨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전 이런 반응이 좋아요. 뭔가 너 보는 거랑 달라 보여. 이게 굉장히 좋은데 다시 한번 실망이에요. 예. 근데 그 사위 될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아메이 강의에 왔는데 그게 오늘 처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알리고 써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에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아메이를 내가 알림으로 해서 교류가 더 생기고 더 진정한 친구들이 생기고 내 가족들이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예뻐지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성숙이 더 이루어질 때 내 삶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일어나면서 교집합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수입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단계가 가장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메이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단계가 아메이에서 꽃이라고 부르는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내가 뭔가 수입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수입이 뭔가 보장이 되고 내 가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보상으로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함께 손잡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때 저는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게 히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단계가 진정 최고 자체의 단계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다음은 근데 너무 가치로워요. 이 일은 알면 가치로운데 왜 사람들은 들을 때 그게 와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각자가 갖춘 그 마음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면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 옥토에 뿌려지기도 해요. 물론 기름진 땅에 이제 하면 열매를 잘 맺겠지만 길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견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한테 그냥 의미 없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옳아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씨가 뿌려지더라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가시밭은 뭐냐면은 걱정 고민이 너무 많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뭐라든지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어려워라는 열패감. 저는 이게 열패감이 열등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등감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열패감은 아예 시도조차도 못 해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걱정 고민이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패배감이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아메이가 가치로 또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돌밭이에요. 쉽게 듣는 것 같았어. 아, 그래, 좋은 것 같아. 근데 당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줘도 그냥 쑥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서서히 그냥 삽질만 하면 이 밭이 뭐 다시 개간이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방법은 그냥 들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진짜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가벼운 삽질이라도 개간은 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강의는 불도처럼
내 땅을 확 들어엎기도 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더 좋은 거는 내 주파수와 그날의 내 컨디션과 내 마음과 그 당시에 있었던 내 환경으로 인해 내가 뭔가 갈급할 때 그 말이 나한테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정말 꾸준히 나오시게 된다면 그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밭이 달라지고 지각 변동이 되고 적어도 삽질이라도 하게 되면 아메이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새로운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메이를 잘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아메이가 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텔레토비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게 좋다고 마냥 그럴까. 그거는 경험해 보면 아세요. 이 자리에 와서 그 매일매일 시간 느끼는 그 소소한 감동과 이런 거를 꾸준하게 느끼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유니버스로 분명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Y가 분명하게 생겨서 아메이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그 대단함을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깨우냐면은 여러분들의 Y를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갈증이 나고 손을 덜덜 떨면서 말씀드렸던 게 Y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내 Y가 정확하게 잡혔다면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와 루틴을 잡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잡혔다면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Y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법을 하우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내가 간절함만 생긴다면 궁리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못 얻었어. 그러면 매일 궁리하시지 않나요? 궁리하고 가진 수단을 다 써보시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와 루틴은 그렇게 궁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궁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를 제가 드리고 갈게요. 비바 마젠타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입니다. 생각났네요. 조대근 사장님이 여기 서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마음대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Y가 뭘까요? 제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서 막 외쳤어요. 근데 미팅도 안 나와, 누구도 안 만나.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함께 했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딸이 여기 오면 그렇게 가슴 떨려 하는 거예요. 거의 흥분인 거예요. 너무 좋대요. 자기도 성공하고 싶대요. 근데 당최 아무한테도 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래서 보다가 너 혹시 독립운동하니? 너 이러다가 아메이 그만두면 정말 너와 함께한 아메이 미팅을 함께한 동지들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너 독립운동처럼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봐라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제 딸아이를 볼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행동이 없으면 뭔가 목표를 잃게 되거든요. 순간 마음도 잃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옆에서 제가 볼 때 뭔가 이게 분열돼 보이는 거예요. 얘 말 그렇듯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제품이 좋다고 막 선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닥 애용하는 느낌이 없어. 그다음에 막 아메이 미팅을 막 프로모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런 좋은 분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욕을 해. 그다음에 아니면 미팅을 안 가고 나하고 동네에 남아 있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 사업이 분열적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Y를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죠. 나만의 루틴, 나만의 순위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기회예요. 사회는 성공의 문이 하나예요. 직장도 성공의 문이 하나예요. 점점 좁아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소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탈락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메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공의 문은 나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결승점이. 그래서 내가 가다가 포기하는 건 나지 결승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내 마음가짐, 내 열정에 맞는 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보편적인 방법은 그냥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볼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성공의 방법이지 성공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꾸준함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할 때 성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루틴을 잡아가는 거죠. 모든 위대한 선택과 변화는 집중입니다. 차례로 쓰러지는 선택과 집중에 도미노처럼 대한 시작된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2009년 네덜란드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가 449만 1863개의 도미노를 늘어 세우고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한 것이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약 9만 4,400주를 쓰러뜨리는 큰 에너지를 방출하며 세기에 남을 경관을 자아냈다. 도미노 원리가 흥미로운 점은 도미노를 더 많이 세워놓을수록 더 많은 잠재적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 많은 에너지가 도미노 블럭의 개수와 상관없이 손가락을 한번 간단히 튕기는 최초의 행위만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한 물리학 저널에 따르면 한 개의 도미노는 그 다음 세워져 있는 도미노가 1.5배 크더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었다. 첫 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고작 5cm에 불과했지만 여덟 번째는 90cm에 가까웠다. 차례로 1.5배씩 크기가 큰 도미노를 세운 것이다. 물리학자는 잠깐 숨을 고른 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첫 도미노를 넘어뜨렸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커다란 굉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90cm 도미노가 무너진 것이다. 이 도미노 원리는 기하급수 원리라고도 부른다.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커진다는 것인데 18번째 이르면 에펠탑보다 크고 31번째에 이르면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 더 높아진다.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만큼 어마어마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최초의 미미한 5cm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 도미노 원리에서 찾고 있다. 삶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세우고 줄을 맞춰 잘 세운다면 최초의 단 하나, 그것만을 제대로 움직임으로써 다른 문제들을 저절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게리 켈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찾으라고 강조한다. 그 일을 찾게 되면 1.5배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이 다른 일들은 할 필요가 없거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성공은 순간적이거나 또는 동시다발적이라기보다 일정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요. 따라서 삶의 여러 도미노를 세우는 시간 동안 그리고 처음 일정 시간 동안은 인내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고민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의 잠재력은 본물 터지듯 발산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고 집중은 내가 뭘 할지 루틴이 이제 집중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책 한 줄을 읽는다고 이 자리에 한 번 나온다고 인생이 바뀔까? 한 번으로는 안 바뀌죠. 그걸 꾸준히 나갈 때 도미노처럼 점점 이렇게 키워 나갈 때 내가 나중에 힘들이지 않아도 저 뒤에 있는 성공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서 볼 땐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서 그리고 톡 하나 건드리는 5cm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적인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겠죠. 뭘 우선순위로 잡겠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 TV를 보느냐 마느냐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걸어볼 만한 Y를 진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내 삶이 가치로워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진짜 기뻐하고 여행 가서 그냥 좋은 걸 보고 먹는다고 단순히 기뻐하는 그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안다는 거는 진짜 그 가슴 떨리고 뭔가 여기가 울컥울컥하고 저는 그게 진정한 Y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당장 시작해 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즉각 시작하는 못하는 사람은 뭔가 괜히 나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그 안에는 숨을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거를 잡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토리를 지금부터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정말 궁리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순간순간 1분 1초 내가 선택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다른 선택을 내가 해나갈 때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 전에 나와 그다음에 한 달 전에 나와는 분명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네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도둑처럼 찾아오는 그 어떤 해프닝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런 우리 강의 들은 적 있잖아요. 내 자신은 영화에서 나왔구나. 당첨된 복권이라고. 근데 내가 안 긁어, 안 바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권인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나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중요도를 나눠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시급한 게 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 2번 이렇게 순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 1번, 2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업에도 내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 당장 해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꾸준하게 왜냐하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보고 책 한번 읽어보고 정말 좋은 음원 한번 들어보고 이러는 게 내가 계속 건강 관리를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나에게 몸에 좋다는 그런 어떤 영양소들을 정말 꾸준하게 넣어주는 게 또 건강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거를 계속 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역시 남의 자료를 쓰면 안 되는 이게 조양현 사장님 그 한 페이지를 썼는데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으셨어요. 예, 넘기느라 혼났네. 예, 그리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율리시스가 이제 바다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바다에는 세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어요. 나쁜 요정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과 목소리로 사람들을 홀려서 다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율리시스가 이제 그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귀에 밀랍을 가득 채워서 내가 못 듣게 하고 나를 기둥에 세워줘. 나를 기둥에 묶어줘.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잘못된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해. 이제 그 결과는 정말 무사히 집에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번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잘 꺼트리면 괜찮은데 내가 자꾸 흥분을 하게 돼요.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흥분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놓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내 마음에는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계획하는 자아가 있고 행동하는 자아가 있어요. 근데 계획하는 자아는 되게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 하고 멀리 내다보는데 그 행동하는 자아는 순간의 이익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그냥 넘겨도 내일부터 잘하면 될 거야 하고 자꾸 나를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치게 해요. 그런데 계획된 자아가 중간에 장치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뭐 자명종을 울리면 한 5번 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율리시스처럼 나를 기둥에 묶어놓게 한다거나 그런 장치들을 꾸준하게 해놓는다면 행동하는 자아가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내가 잘 못 지키더라. 그러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장치가 뭔지 때로는 그 사람한테 진짜 내 가슴을 정말 막 이렇게 울컥이게 했던 Y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자신의 마음을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환경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 환경도 내가 그때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인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그때그때 행동도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세세한 그 루틴에 대해서 보면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야 되고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힘을 내야 돼요. 저도 살을 뺀 경험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25센트 라이드 타는 게 정말 70일 동안 단 하루도 뭐 제가 뭐 올라탄 적이 없어요. 오늘 무슨 핑계를 댈까? 항상 제 자신에게 어떤 핑계를 댈까? 나 어제 되게 피곤했잖아. 나 어제 굉장히 열심히 운동했잖아. 하루를 뺀다고 누가 욕하진 않을 텐데 항상 있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나 약간 병적인가? 왜냐하면은 저도 저녁 때 어떨 때는 그날 제가 끝내기로 마음먹었는데 한 뭐 11시 정도에 제가 귀가를 해요. 그러면 1시간을 제가 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 또 항상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을 했는데 미친 듯이 옷을 다 벗고 진짜 올라타요. 그러고 1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시 전에 딱 끝내면 제가 비로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수동적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할 때 마인드가 다시 세팅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내가 오늘 실수도 있지만 나는 하는 게 내가 더 멋져진 모습이 될 거야라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나를 보며 가슴이 뛰기도 하는데 루틴은 반드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만 쫓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이 진짜 내가 이렇게 뛰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진정한 루틴이고요. 예. 그리고 루틴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동 노력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고생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계점을 넘어서 저도 변화를 했잖아요. 제가 그 한계점을 어느 순간 딱 넘었더니 눈바디가 조금 뭐 지금 조금 쪘어요. 찡이 쪘는데 제가 눈바디가 좀 변화하는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지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런 넛지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시키는 이렇게 쿡쿡 찌르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예전에 그 윈도우 시절에 이걸 딱 켜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화면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가장 제가 기분 좋았던 시간이 컴퓨터를 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 마음을 들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넛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동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정말 좋은 기억 모음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란, 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연차 내고 방콕, 뭐 여행 가기가 아니라 여행하기. 그래, 나 이번에 목표 달성했어. 이 사람은 목표를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22년을 끝낼 때 이렇게 해서 다 고쳐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정말로 그건 것 같아요. 그날그날의 일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미세했지만 그게 모인다면 거대한 뭔가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 타노스의 이 장갑도 보석이 이제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 보석이 모이니까 진짜 어벤져스죠. 손가락만 튕겨도 지구의 반이 싹 날아가거든요. 사람이. 그 정도의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을 갖게 되는 게 처음은 굉장히 작은 행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루틴은 지금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인을 깨우는 거라고. 그 거인이 되어가는 과정,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플래티늄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목표를 잡았을 때 결단을 했을 때 마지막 한 달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마지막 한 달을 제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멋진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못 이루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는 마음먹으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썼던 그런 어떤 단편 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도 있지만 요 부분이 그런 우선순위에 앞서고 Y에 앞서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저는 저답게 살기로 했어요. 저는 제 50대의 화두가 화양연화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져져서 제 50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어져서 60대가 저는 정말로 편안하고 진짜 이승은으로 살아가는 게 제 60대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내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만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너무 포기하는 법을 많이 배웠을 뿐이지 나를 깨우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깨운 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영웅이 지나간 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나이키 영상인데 꼭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풀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Greatness. It's just something we made up. Somehow we've come to believe that greatness is a gift, reserved for a chosen few, for prodigies, for superstars, and the rest of us can only stand by watching. You can forget that. Greatness is not some rare DNA strand. It's not some precious thing. Greatness is no more unique to us than breathing. We're all capable of it. All of us. There are no grand celebrations here. No speeches. No bright lights. But there are great athletes. Somehow we've come to believe that greatness is reserved for the chosen few, for the superstars. The truth is, greatness is for all of us. This is not about lowering expectations. It's about raising them for every last one of us. Because greatness is not in one special place. And it is not in one special person. Greatness is wherever somebody is trying to find it. 멋지죠? 정말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걸음걸음을 옮기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특별한 그 과정을 겪는 게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또 올해의 컬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3년 컬러는 비바 마젠타예요. 마젠타 만세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마젠타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요 딱정벌레 에게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이 딱정벌레는 카민이라는 아주 빨간색을 가진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색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블루도 좀 넣고 이렇게 가미해서 마젠타라는 핑크 계열을 만들었는데 이 비바 마젠타가 상징하는 거는 원초적인 강인함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그 힘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뜨거운 Y를 가지고 국리를 해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또 정하시고 하루하루 힘내서 루틴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그 행동, 용기를 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비바 마젠타 선물로 드렸고요. 23년 힘차게 뭐 시작이 됐죠. 근데 저는 올해가 정말 가볍게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 나이 때문에 1년을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 진짜 무한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한히 이루어져서 행복한 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